첫 번째 가볼까요? 경복궁 석축에 또 낙서.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니까 또 이런 짓을 벌였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또 낙서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한 70대 남성이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낙서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오늘 아침 광화문 수문 교대식이 열릴 즈음 검은색 유성 매직펜으로 이 문 아래 부분 석축 기단부에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써 내려가다가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멈췄습니다. 낙서 크기가 꽤 되는데요. 가로 약 1.7m, 세로 0.3m 정도 됩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낙서범은 서울에 사는 79살 79세 남성이고요. 경찰은 음주 정황은 없으며 낙서글을 쓴 배경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배경 아직 뭐 잘 모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어쩌고 한 거 보니까 반달리즘처럼 뭐 거창한 뜻이 있어서 저 짓을 한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그냥 모르겠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저기 광화문 경복궁 축제 낙서가 2023년에도 한번 있었죠. 그때는 10대들이 잡고 보니까 뭐 300만 원 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넘어가서 낙서를 했었고 그때는 지우는데 무려 1억 3천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왜 지금 나오는 게 그 2년 전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 전문가분들이 이걸 다 제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했고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뭐 제재를 하겠다. 특히 이제 혹시라도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 비용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선 세게 넘은 편파 중계입니다. 자, 가을 야구 진출을 놓고 각 프로야구 구단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는 와중에 정말 터무니없는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문보경 깜빡깜빡 눈을 깜빡거리면서 직장에가 있는 우리 문보경. LG 잘못 끊으면 큰일 나요. 프로야구 중계를 하면서 특정 선수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매우 잘못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해당 선수께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모르시면 좋겠다는 소망이지만 아무튼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 근데 이건 정말 대형 사고입니다. 이 방송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게 이 장애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지난 9일에 발생한 일인데요. 그제 TJB 대전 방송에서 TJB 프로야구 입중계라는 제목으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LG의 문보경 선수가 타석에 나서서 고개를 흔드는 행동을 취했는데요. 진행자였던 이지환 국장이 이 선수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자, 깜빡깜빡 눈을 깜빡거리면서 틱장애가 있는 우리 문보경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보경 선수는 어렸을 때 헬멧이 커서 고개를 흔들어 헬멧을 맞추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한쪽 팀을 응원하는 편파 방송, 이 편파 중계 방송 성격상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선수의 습관적인 행동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오자 함께 방송을 하던 여성 진행자와 다른 해설위원도 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해설위원이 이 야구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아까 경고하시는 거 보였죠. 좀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커졌고 선수와 장애인을 비하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프로야구 에이전트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에이전트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편파 중계를 또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짧게 하긴 했었는데 편파 중계이기 때문에 1등, 2등 싸움이에요. LG 하나 지금 아주 대립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질까 봐 아주 그 편들다 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장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본인도 아마 하고 나서 옆에 여 아나운서가 말렸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심각한 발언을 한 거고요. 이게 지금 사과도 조금 납득하기 어렵게 뭐 못 들었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또 얘기했던 그 부분도 부분.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해당 방송국에서는 징계 조치 같은 걸 좀 취하겠다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느 구단 편파 중계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구 쪽에 삼성 라이온스 편파 중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 허용될 수 있는
그 수위가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 우리 편만 얘기를 해요. 아, 상대편 얘기 안 하고. 상대편 비하는 않고. 예,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사고가 분명히 나니까 우리 편 선수들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편의점 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에서 후다닥 뛰쳐나온 저 아이. 차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하차해서 바지를 훌렁훌렁 내려서 화장실도 아니고 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놓고 볼 일을. 자, 뒤늦게 가게에서 나와서 그 모습을 본 아이의 엄마. 아우, 오줌빨 세다, 누구 닮은 거야 하는 듯.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아이와 함께 차에 탑승하더니 그대로 그냥 가버리는 것 아유. 같습니다. 아니, 편의점 사장님한테 화장실 좀 쓰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네, 좀 이해가 안 되죠.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엄마도 빨리 같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강원도 철원에서 이 편의점 사장님께서 제보를 하셨어요. 아이와 같이 엄마가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이제 빨리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빨리 나가서 차에 가서 있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차로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를 태우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점주께서 제보를 하시게 된 겁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맞습니다. 대로변에서 아이 응가 생각납니다. 뭐 응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물 뿌리고 치우는 거는 지금 제보자의 몫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의무가 없는 건데요. 가게 밖에 뭐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문의라도 했으면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당연하죠. 그것도 하지 않고 아이를 그냥 하겠다. 어른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야 뭐 못 참다 하면 그걸 어떻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뒤처리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남편의 대쪽 같은 애국심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식당은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식당에 외국인 단골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캐나다인이지만 한국에서 오랫동안 영어 선생님으로 일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손님이 찾아오셔서는 대뜸 큰 소리로 보신탕 있냐? 한국에선 여름에 보신탕 먹지 않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우린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황한 손님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끝내 손님을 내쫓았고요. 며칠 뒤 다시 식사하러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더라고요. 남편은 예전에도 일본인 손님이 와서 김치 주세요, 나물로 주세요 하면 손님한테 끝까지 김치, 나물 이렇게 말해야 한다며 꼭 짚고 넘어가곤 했어요. 다들 해외에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긴 하지만 요즘같이 장사가 어려워 손님 한 분 한 분이 아쉬운 상황에선 남편의 이런 애국심이 마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라면 그냥 단골 손님이니까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여보, 당신만 애국자야? 난 뭐 이완용이냐?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데이비드 씨가 보신탕 있냐고 한 거, 농담이라잖아. 조크. 사과했잖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 농담이 일상인 거 몰라? 그리고 남이꼬상, 일본 사람들 받침 발음 안 되는 거 알잖아.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했으면 모를까? 김우치라고 한 게 뭐가 문제야, 인간아 동그라미. 양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남편이에요. 이 여편 내가 정말 듣자 하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어. 그리고 저 데이비드인가 뭔가 저 인간 개고기 얘기하면서 은근히 한국 사람들 눈 아래로 깔고 보는 거 아니야. 당신 눈에는 그게 안 보여. 그리고 캐나다에서 살 정도 되는 일본인이면 받침 발음 못할 것도 없어요. X입니다. 자, 교수님.
네. 저도 한국의 문화나 실정을 아시는 그 데이비드라는 분이 한국 보신탕 얘기한 거는 약간 비아냥거린 것 같거든요. 그걸 즐겁고 유쾌한 조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보신탕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고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굴욕스러운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친정 식구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외국에 좀 자주 가면 정말로 애국자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고국의 소중함을 너무 느끼고 그리움도 크신 거죠. 저는 그때마다 어깨가 으쓱한데 아주 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이렇게 남편을 칭찬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사모님께서는 흙 퍼서 장사하냐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기무치, 뭐 나무로 하든지 간에 그 기무치 나무로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 하더라도 단골이 끊기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보신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완전히 강하게 해가지고 단골이 계속 끊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 모르겠지만 아마 이 남편분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존심 같은 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더 좀 얘기해서 발음 고치도록 자 따라해봐. 나, 물, 김, 치 이렇게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김하나 아나운서. 저는 사실 그 나무르 기무치는 일본인들이 좀 발음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보신탕 이야기는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농담이라고 하기엔 비아냥거리는 느낌이라서 제가 당사자였어도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니까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음식은 뭐 그 다음부터는 단골이니까 줬어도 되지 않은가 싶긴 해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너무 추측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서 남편분이 저는 자존심 지키는 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만약에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아니 그런 소리 나는 모른다라고 했으면 모를까 갑작스럽게 그냥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면 오히려 저 그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은 오해만 쌓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한국은 보신다 파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대해서 자기가 은근히 창피하니까 저런 짓을 했나? 뭔가 남편분이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발음 부분은요. 아니 한국 분들 외국 시장 가가지고 제대로 발음해라 그러면 100% 제대로 주문 못합니다. 저런 걸 가지고 남편분이 애국심을 진짜로 지키려면 오히려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그라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명에 저는 관념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냐 안 내냐 이 부분이지. 아니, 설명하는 내 쫓아타잖아. 다짜고짜.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말을 들으니까 내쫓은 거가. 아니 그 나간 것 같아요. 옛날에 오랫동안 영어 선생님이었으면 그때는 한국에서 보시다 먹었던 게 맞았잖아요. 불과 몇 년 안 됐다고.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저렇게 쫓아버리면 저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은 보신탕도 먹고 불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신탕 얘기하다 큰일 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갑자기 좀 화를 내신 것 같아서 제가 아니 추측을 가지고 사람을 그러면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측이신 게 그럼 캐나다에서 개 잡아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농담으로 정말 몰라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비아냥거려서 당연히 못 줄 거라는 거를 알면서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글쎄 그런 사람이면 단골 손님이 됐을까요? 한국 음식점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역시 이 생방송의 묘미. 살아있는 방송.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좀 갈립니다. 백원님께서는 보신탕 얘기는 까는 건데 화낼만 하지 않나? 저게 농담인가라고 하신 반면에 이초코님께서 이탈리아 갔는데 이탈리아어 발음 못한다고 밥 안 주면 나 같아도 화날 것 같다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이해를 해주셨고 장정임님께서는 천천히 가르치시고 그래도 장사는 하셔요. 좋습니다. 예.